그동안 실증으로 데이터도 있고 이렇게 하면 작게는 수백만에서 많게는 수천만을 절약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 봐야 장갑 파이프 하나가 5천에서 6천원이니까 아 그래요? 얼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 장비 빌리는 거에다가 그렇죠. 땅에도 옛날 어른들이 백신을 놓았습니다. 네. 그 백신 놓는 법하고 건강하게 병 안 걸릴 방법을 공개할까 합니다. 연화건축에서는 예비 건축주님들 대상으로 방제 건축 및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예약 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원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제 건축을 지향하고 있는 연화건축의 대표님과 함께 지난 편에 저희 구조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기초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초 이러면 대표님, 저는 그냥 떠오르는 게 목조주택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냥 매트 기초. 그렇죠. 근데 이런 기초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기초가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집 지으려고 할 때 그냥 일단은 평당가 얼마예요? 아니면은 전 시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목골조로 할 거예요. 경량철골조로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만 건드리시는 경우가 좀 많은 많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아픈 게 네. 토목은 다 해놨어요. 그런데 집만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허다하죠. 그 땅을 이해해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을 가보면 전부 다 매트 기초예요. 물론 이제 돈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러면 10년쯤이나 이렇게 가면 크게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은파님 오셨으니까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개발했고 네. 그동안 실증으로 데이터도 있고 이렇게 하면 작게는 수백만에서 많게는 수천만을 절약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요? 여러분, 대표님께서 제가 여기 와서 차 한잔 나누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예전에 굉장히 연구하시고 심사숙고 하셔갖고 개발한 공법으로 특허 출원도 하셨고요. 특허 등록에 대한 등록된다고 이것도 받으셨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좀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으로 특허 등록 안 하시고 이번에 공개를 하신다고 말씀을 맞습니다.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박수를 이거는 감사합니다. 일단은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예. 먼저 이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기초 뭐 그냥 기초면 되지 않아? 기초 그냥 콘크리트 치고 바닥에 그래 놓으면 되지 않아? 수평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초의 종류가 요런 것들이 있고 예, 요거 한번 정의 한 번만 잡고서 가죠. 우리가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초 하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밑에 쭉 치는 매트 기초를 합니다. 가만 보면 기초로 해놓고 뭐 푸팅 기초, 전면 기초, 뭐 선단 지지 말뚝, 뭐 마찰 맞뚝 많잖아요. 어려운 용어가 많네요. 많죠. 근데 이게 대학을 가면 기초 과정 중에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산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방과 지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되는 기초들을 일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산이나 지형을 딱딱한 고체라 생각하지 말고 유기체,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내 집을 배라고 생각했을 때 흔들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위에 당연히 금이 가고 세월 가면 그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고 구조적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집은 잘 지어놓고 모래성처럼 하부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기초가 부실하면 한계 지점에 가면 어느 순간 그게 탁 표가 납니다. 그때까지 견뎌주다가 집이 갑자기 어느 날 서서히 기울어졌어요. 아니면 이상하게 배관이 안 맞아요. 그게 뭐냐면 기초에 푸팅을 치는 방식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평면인데 13mm로 300강력으로 복근을 깔아라.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게 이제 주로 이래 많이 그리죠. 도면이 오죠. 그쵸. 메터 300에 그냥 쳐라. 그냥 이렇게 쳐라. 그럼 이렇게만 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땅 속의 집안이 여기가 여냐, 여기는 뭐 부토, 우리가 말하는 나무들이 썩어서 있는 곳. 그리고 여기는 뭐 좋은 안반이 이래 있다. 근데 내가 기초를 이렇게 하더라도 이 속의 땅의 집안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률적으로 매트를 치면 딱딱한 곳과 엷은 곳에 아까 물이 빠진다든가 큰 차가 지나간다면 이 파동이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기 때 독립기초, 기초를 요 밑에까지 이렇게 내리는 방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초를 독립기초로 이렇게 묻어라. 이랬는데 이러면 돈이 진짜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말씀을 드린, 그러면 그 기초 깊이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동결 심도라는 걸 치시면 동결 지수가 있고 심도가 있습니다. 지수는 뭐 어려운 이야기인데 얼고 하는 이제 1년간에 얼마나 얼고 얼마나 풀리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도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쭉 진주나 있잖아요. 64cm. 그런데 뭐 위로 올라갈수록 음성 같은 데는 거의 1m 정도, 98cm. 그러면 뭐냐면 기초를 할 때 그 밑에까지 독립기초가 내려가 줘야 된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도 그까지 한쪽을 파서 깊이 묻으면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생각한 거예요. 매트 기초에서 저렴하게 이걸 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옛날에 저희가 이제 건물할 때 항타로 하는데 모든 집 공사할 때 공투 포크레인 부르잖아요. 우리가 지내력 검사를 할 때 공투를 5톤을 이렇게 올리고 지내력이 2cm 이상 내려갈 때 이제 항복 지내력을 도달했다 이라겁니다. 그런데 그때 차관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저기까지 지내력을 지지력 말뚝을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들을 알다가 항타 방식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허낸 이름이 지지말뚝 항타식 공사, 이렇게 이제 특허에 내는 방식인데 무슨 말이야? 단순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파일을 박는 겁니다. 요게 파이프 같이 생겼는데 비계 파이프 쓰는 거 50mm. 비계 세울 때 쓰는 그런 파이프를 땅에다가 이렇게 박아주는 거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이 단을 연장을 합니다. 이렇게 밑에 하나 박은 걸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제 2m짜리가 다 들어가 버리면 또 하나 위에서 올려고 또 하고 또 오고 또 하고 그러면 일정 치마 기간 동안 내려갈 수 있게. 자, 그러고 나면 저희가 파일을 이렇게. 요게 금방 비계로 된 그 파일이고. 그렇죠. 요게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들 때까지 소리가 팅팅팅 납니다. 요거는 같은 부지 내에서도 여기는 하나만 들어가고 여기는 뭐 맞습니다. 하나 반 두 개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보통 좀 다르겠네요. 다르죠. 그러니까 부지가 다 틀린 거죠. 부지를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약식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작은 부지일 때 2m 정 이제 안에까지 박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정 안 되면 테두리로 가장자리 쪽에 2m 간격으로 다 하고 났으면 이렇게 이제 파일을 했는 부분에 용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박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부지 내 이렇게 17평 규모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용접을 파일이 다 올라와서 기초에 대근이랑 같이 용접돼서 다 하나로 묶이는군요. 이렇게 하면 자 이래서 콘크리트 치면 하나의 이제 밑에 말뚝을 박아놓은 현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주 마음 편하게 이제 잊고 사시죠. 그리고 조금 현장에서 박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면 가까운 직영거리에 더 많이 박고 계속 많이 박아죠. 그래서 어떤 부지에는 20평 하는데 100 몇십 개가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래 봐야 단간 파이프 하나가 5천에서 6천 원이니까 그래요? 얼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 장비 빌리는 거에다가 5천 원짜리를 지내력에 따라서 뭐 더 많이 박을 수도 있고 덜 박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얻는 거는 일단은 나중에 어떤 일이 터지든 간에 일단 심리적인 안정이 확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제가 이게 시작한 지가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 집도 이 방식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진동이 엄청 옆에 큰 도로가 있고 이랬는데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하는 이유는 제가 그냥 한두 채 해보고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수백 채를 해보고 거기 안정감을 찾아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하시면 그 공사비를 엄청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집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충분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 기초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시공업체 선정을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시공업체에 어필하셔갖고 기초공사에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직 시공사 결정 안 하셨으면 산청 아유, 연합건축도 지금 항시 여기 산청에서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밑에 좌표 남겨드릴 테니 한번 상담 신청하시고 예, 건너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시공 방식으로 굉장히 안전하게 이제 기초를 칩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방제 건축이라는 차원에서 예.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 코로나, 사스, 뭐 예전에는 스페인 독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하게 방지할 수 있는 또 네. 비법이 있으시다면서요. 땅에도 옛날 어른들이 백신을 놓았습니다. 네. 그 백신 놓는 법하고 건강하게 병 안 걸리는 방식으로 공개할까 합니다. 지금 요 자리는 사과밭에 집을 지으려고 한 자리입니다. 근데 네. 갑자기 보면 뭐 하얀 가루가 네, 있고 허용계 저게 예, 뭐가 있네요. 예, 저게 생석회입니다. 생석회. 예, 생석회. 음. 자, 우리가 바다에도 녹조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물고기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걸 부영화 현상인데 땅도 부영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근대에 와서 비료를 많이 뿌리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영양분이 과다해서 질소나 인의 요소 성분이 축적이 됩니다. 그냥 집을 지으면 그 속에는 미생물도 있고 들쥐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균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하는 방제 방식으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상태에서 짓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선행해야 될 게 생석회나 마사를 섞어서 이제 땅을 다지는 방식이에요. 생석회를 끓이면 어떻게 했냐면 이게 물 수화 반응이 일납니다. 온도가 200도 정도 올라가요. 이제 열이 확 연기가 납니다. 20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소독이 되겠네요. 세우죠.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균들을 다 죽이고 다 합니다. 물을 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소석회로 변합니다. 생석회를 열 반응을 수화 반응이 일어나서 네.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소석회. 소석회는 뭐냐면 강알칼리성을 띱니다. 강알칼리성은 잘 알겠지만 네. 균들이 보통 5.5 pH에 죽는데 강알칼리를 띠면 보통 11에서 12가 나와요. 그래서 균이 아예 못 사는 상태가 되죠. 저절로 방제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생석회 한 포가 4천이면 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굉장히 내가 저렴하네. 농민이면 네. 1,000원에 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은파님이 오늘 오셨으니까 네. 더 좋은 비법 하나 더 가르쳐 하나 드리겠습니다. 더 공개해 주신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돼지고 이게 네. 집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통 남쪽이겠죠. 자, 이제 요거는 아변 만드는 방식을 그러니까 요것도 백신인데 이제 30년 백신. 그러니까 요 건물을 짓고 있으면 당연히 뒤가 높고 앞이 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소금 세무디기 10kg짜리 세무디기를 뒤를 땅을 파셔서 묻습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 약간 얹어 놓으면 됩니다. 이게 백신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집에 땅이 기울기가 있으니까 땅이 그러니까 흡수되면서 여기 저기까지 쫙 여기 흡수가 이제 되는 건가요? 묻어놓은 적에서 이제 땅 속으로 네. 소금물이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두세 개를 묻습니다. 이쪽 구덩이를 파서. 근데 이걸 왜 하느냐? 그러니까 산 뒤쪽에 참나무 계열이 많은 터에서는 이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이 소금이 이제 계속 녹아가면서 그 물로 소금물이 약간 흘러갈 거예요. 네. 이 소독이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옛날에 그 막걸리 대말 사주고 어른한테 배운 기술인데 그 어른이 말씀이 집을 지을 때 네. 집 뒤쪽에 있는 장치를 해두면 그 한 대가 지나고 두 대가 지나도 집이 건강해지더라. 듣고 보니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네. 벌레들이 없어지더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선조들이 집 짓는 방식은 땅에 기대어 산다는 걸 확실히 인식하고 집을 짓는다. 내가 저 땅에 기대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영상에는 구조 관련된 부분,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와 그리고 방제를 할 수 있는 노하우 두 가지까지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건강한 장수면 주택을 지을 수 그렇죠.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대표님께서 이런 노하우 그리고 연화건축에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또 공개해 주실 기회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연화건축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집 이제 지으려고 예정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산청으로 나들이 삼아 오셔서 상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